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에 대해 여러분들께 다양한 조언을 드리고자 이번 YB 선배 진학특강 발표를 준비하게 된 대구 외국어 고등학교 23기 졸업생 이기은이라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 제 짧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 외고 영어 중국어과 23기이고 지금은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 용합인문사회과학부의 22학번으로 재학 중입니다. 저는 연세대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입학했고 그중에서도 국제형으로 합격했습니다. 면접 전형을 다양하게 준비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전문적인 면접 컨설팅 영상보다는 부족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제 경험을 담기 위해 노력했으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생기부 면접과 제시문 면접, 그리고 영어 면접에 대해 각각 설명드린 후 공통적으로 모든 면접에 적용할 수 있는 꿀팁을 소개해드리는 순으로 발표를 구성하겠습니다. 생기부 면접 같은 경우는 면접을 요하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택하고 있는 면접 방식입니다. 이는 생활 기록부는 물론 전형에 따라 자기소개서가 있는 경우는 자소서까지 기반에 두고 진행되는 면접입니다. 대구 외국어 고등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들은 입학 면접으로 이미 경험해보신 면접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는 생기부와 자소서 숙지가 정말 중요한 면접입니다. 생기부는 여러분들께서 3년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부이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아야 하는 게 당연하겠죠? 면접관이 어떤 내용을 물어보더라도 잘 대답하실 수 있도록 모든 활동을 사전에 숙지하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생기부와 자소서를 다 살펴봤다면 그 중에서도 주요한 활동과 지원하는 학과에 관련된 활동은 형광펜을 치는 방식 등을 통해서 따로 뽑아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면접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 활동을 중심으로 면접에서 질문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이렇게 활동을 선정해 두었다면 예상 질문을 만들어 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예상 가능한 질문이라도 답변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것과 생각해 두지 않고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예상 질문은 대체 어떻게 뽑아야 하는가 하면서 되게 막막하실 텐데 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기부나 자소서에 미중 국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토론 활동을 하였음 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그 문구를 우선 형광펜 치신 다음 예상 질문으로 그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고 활동 후에 본인이 느끼기에 성장한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예상 질문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제가 이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떠어떠한 것이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활동 후에 저는 뭐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는 활동 후에 저는 어떤 부분에서 제 스스로가 가장 성장함을 느꼈습니다. 라고 답변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이 답변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활동 계기, 과정, 그리고 결과 또는 느낀 점으로 답변을 구성하는 것인데요. 이때 계기나 과정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계기와 과정은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가고 느낀 점에 가장 큰 중점을 두는 게 중요합니다. 느낀 점은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얼마나, 어떤 점이 성장했는지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이 활동의 연장선으로 진행한 탐구나 독서 활동 등을 덧붙여서 답변을 준비한다면 더더욱 좋겠죠? 자, 그렇다면 혹시 생기부나 자소서 내용은 혹시 완전히 암기해야 하나요? 또는 예상 질의응답도 완전히 암기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영단어를 암기하듯이 무작정 암기하는 것은 그닥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준비하는 모든 내용들은 예상일 뿐
실제 면접장에서 그대로 나온다는 보장이 절대 없기 때문에 무작정 암기하는 방식보다는 거의 외울 만큼 숙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 영단어 암기하듯이 외우는 것과 외울 만큼 숙지하는 거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 정말 끊임없이 연습해서 나중에는 비슷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예상 답변으로 준비해뒀던 것을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말이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다 보면 정말 만약에 운 좋게 똑같은 질문이 나온다면 답변할 때 당연히 더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며, 물론 똑같은 질문이 아니더라도 답변을 여러 가지 생각해가면 어차피 생기부 기반, 자소서 기반이기 때문에 미리 생각해둔 답변을 다른 질문에 활용하기 정말 용이하겠죠? 그러니 꼭 모든 답변들을 숙지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제 동기 중에 생기부 면접을 준비한 동기는 자소서와 생기부를 모두 포함해서 예상 질문을 약 30개 정도를 뽑았다고 하고, 이 모든 질문들을 외울 때까지 연습하고 간 경우도 있으니 최대한 질문들을 많이 뽑아보고 최대한 많이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동기 친구는 이렇게 해서 결국 합격까지 이어졌다고 하니 예상 질문을 뽑고 연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제시문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제시문 면접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제시문을 읽고 3, 4개 정도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식의 면접입니다. 제시문 면접은 준비 시간과 면접 시간이 나누어져 있고 준비 시간이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순서가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순서는 문제를 먼저 읽은 다음 제시문을 읽고 그 다음 답변을 필기하면서 준비하신 다음 유창하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먼저 읽는 이유는 수능 국어에서 지문을 읽기 전에 문제를 먼저 읽어보는 것과 비슷한 이유로서 제시문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읽으면서 노트 필기를 해야 할지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시문을 어떻게 읽어야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평소 수능 비문학 공부를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학생이라면 제시문 내용 파악은 그닥 어렵지 않을 건데요. 우선 제시문 면접의 제시문은 주로 3, 4개로 크게 길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를 예시로 들자면 어, 도표나 그림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세대의 경우는 도표 및 그림을 제외한다면 제시문은 2, 3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을 읽으면서 꼭 하셔야 할 일은 키워드와 논지가 무엇인지 파악하셔야 하고, 이에 더불어서 제시문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비슷한 주장 또는 대립하는 주장의 제시문이 어떻게 짝지어지는지 구분하시면서 읽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때때로 제시문이 너무 어려워서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나 스스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 모두 어렵게 느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겁먹거나 그 제시문에 막혀서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하지 마시고 일단 다른 제시문도 계속해서 읽어 나가셔야 합니다. 읽으려고 애를 쓰면 정말로 읽으실 수 있고 답변을 생각하다가 제시문이 갑자기 이해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절대로 제시문 읽으시다가 중간에 멘탈 붕괴되지 마시고 계속 읽으셔야 합니다. 제시문에 겁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시문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인데요. 문제 유형에 맞춰서 답변을 정하는 게 중요한데 주로 나오는 것들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키워드를 중심으로 무엇을 설명해라 라고 질문에 되어 있으면 제시문에 아무리 키워드 설명이 나와 있더라도 제시문을 그대로 줄줄 읽으면서 답변하시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내가 읽으면서 이해한 대로 그리고 제시문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재구성해서
스스로의 그런 키워드에 대한 규정을 내려서 설명하는 게 더욱 중요한데요. 저 면접관은 절대로 제시문을 다시 듣는 걸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구성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나 제시문의 관점에서 설명해 보아라 라는 질문에는 요구하는 모든 제시문을 언급하도록 노력하시되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시문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해서 비슷한 것들끼리는 묶어서 설명하고 확연하게 대조되는 것들끼리는 비교하면서 설명하면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듣는 사람도 더욱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관성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나다 제시문을 비교하라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제시문 사이에 구도를 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인데 구도는 제시문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언급하는 것을 의미하고 기준을 설정해서 이 기준에 대해서 두 제시문이 어느 점이 비슷하고 어느 점이 다른지를 언급하시면 체계적으로 보이는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질문에서 어떠어떠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라고 한다면 이럴 때는 제시문의 주장들이 서로 대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이럴 때는 두 주장을 절충시켜야 한다는 해결 방안과 한쪽 의견을 택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실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절충하는 방안보다는 한쪽 의견을 택하는 게 비교적 답변하기 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절충하는 의견을 내면 뒷받침하는 의견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비교적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라리 빠르게 한 가지 의견을 택한 다음에 답변을 이어나가는 게 근거를 드는 데 있어서 더 편리하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적절하고 좋은 절충 방안이 생각나신다면 절충안을 제시하는 것도 물론 좋으니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때때로 희망학과와 관련 지은 답변을 요하는 질문이 있는데 이 경우는 전공학부의 특성과 해결 방안을 함께 언급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시 답안을 하나 만들어 보았는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땡땡 학부는 뭐뭐와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땡땡 학과의 특성에서 보았을 때 뭐뭐와 같은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라와 같이 답변하신다면 자연스럽게 희망학과와 답변을 연관 지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면접장에 가시면 제시문과 질문이 적혀 있는 종이와 그리고 학생이 필기할 수 있도록 주는 A4 용지 한 장을 받으실 겁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는 제시문 종이가 파일에 담겨 있었고 고려대학교의 경우는 아예 종이가 코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학생이 절대로 제시문 종이에 필기를 못한다는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트 필기를 연습하실 때 제시문에 표시를 안 하고 눈으로만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필기는 줄글로 적기보다는 마치 수능 비문학 지문을 정리할 때처럼 화살표 같은 부호를 사용하고 키워드를 사용해서 최대한 필기를 줄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꿀팁들을 덧붙이자면 연세대학교 면접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표와 그림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었는데 도표의 경우는 가로축, 세로축부터 확인하시는 건 아시겠죠? 그리고 그림 같은 경우는 요소 하나하나를 정말 꼼꼼하게 살펴서 제시문과의 각각 연관성을 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면접 전에 여유가 있다면 지원하는 전공과 관련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학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희망학과 커리큘럼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커리큘럼과 같은 내용을 미리 살펴본다면 전공 관련 답변을 할 때 훨씬 편하겠죠? 옆을 캡처본은 제가 소속된 학과 소개 화면인데 커리큘럼과 수강해야 하는 전공 과목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 사이트에서 친절하게 학과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니 최소한 한 번이라도 읽고 면접장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시문 면접은 타임 어택 면접이라고 말할 정도로 시간이 정말 부족하게 느껴지는 면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하나당 몇 분 정도 내가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제시문을 읽는 데에는 내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등등을 미리 체크해 두시는 게 중요한데요. 실전에서는 긴장 때문에 제시문 이해나 답변 준비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출 문제에서는 만약 10분의 준비 시간을 줬던 문제였다면 9분이나 8분으로 맞추고 연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를 살펴보다 보면 생각보다 정말 윤리와 관련된 제시문과 문제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하실 때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 수특을 한 번씩만 읽어보고 가신다면 답변할 때 추가적으로 내가 아는 정보를 곁들여서 이야기할 수 있고, 이는 플러스 점수로 들어가는 태도이기 때문에 미리 읽어보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학교 자체에서 진행하는 모의 면접과 같은 기회도 제공되는데, 만약 시간과 여유가 있다면 직접 가서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치만 수능 공부가 시급한 경우는 굳이 시간을 내서 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의 면접은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준비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었으니 선택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면접 기출문제는 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하는 의문이 드실 텐데, 이건 학교 인재 발굴처나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정말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홈페이지를 꼭 잘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영어 면접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소속된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의 경우는 수시 면접이 영어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저 또한 UIC 하스를 지원했기 때문에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도 국제형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어, UIC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UIC는 UD, 하스, ISED로 소속이 나뉘는데 문과의 경우는 UD와 하스를 주로 지원합니다. 제가 지원했던 하스의 경우에는 제시문 중 하나가 영어 제시문으로 되어 있는 제시문 면접이었고 답변은 한국어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영어 모의고사를 풀듯이 영어 제시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것이라는 차이점뿐이기 때문에 하스의 경우는 넘어가도록 하겠고, 하지만 UD의 경우는 면접 자체가 영어 면접이기 때문에 모든 제시문이 영어이고 당연히 답변도 영어로 하셔야 합니다. 외국어 고등학교라는 특성상 국제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영어 면접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영어 면접이라는 말만 들어도 어려울 것 같고 장벽이 너무 높아 보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당당한 대구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이니까 겁먹지 마시고 천천히 연습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국제대에 오시면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 면접 준비를 국제대의 입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해 익숙해지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에는 비교적 활동 위주의 수행평가나 외국인 선생님과 함께하는 참여형 영어 수업이 많았을 건데요. 저 또한 그랬고요. 그렇지만 3학년이 되면 수능 준비를 위해서 참여형보다는 강의식 영어 수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때보다 비교적 영어를 입 밖으로 내뱉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어릴 때 외국에서 지내서 영어로 대화하는 것에 익숙해서 비교적 큰 차이가 없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처럼 외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짧거나
아예 없는 학생들의 경우는 영어로 말하는 활동을 계속 해주지 않으면 금방 영어로 자유로운 대화를 이어나가기에 어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하는 다른 친구들보다도 영어로 말하기 연습을 비교적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대구외고 23기 동기 중에 연세대학교 UIC UD에 합격한 친구의 경우에는 영어 면접 연습을 시작한 초반에는 확실히 1학년, 2학년 때보다 영어 말하기 실력이 저조해졌음을 느꼈다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영어 말하기를 위한 자신감을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남은 몇 달간의 준비 과정이 정말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7월 말부터 최대한 빨리 영어 면접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어 말하기 연습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변에 외국인 친구도 없는데 어떻게 연습을 시작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당연히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학년, 2학년 수업 자료를 살펴보시면 이미 우리에게는 영어 말하기 연습을 위한 자료가 충분히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예시로는 테드 영어 강연 스크립트가 있는데요. 이미 1, 2학년 동안 내신 준비를 위해서 수십 번 읽어봤던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몇 번 다시 소리내서 읽다 보시면 예전에 공부하셨던 기억도 나면서 더 자신감 있게 영어를 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1학년, 2학년 동안 테드 수업이 없었더라도 테드 강의는 유튜브나 테드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시청하실 수 있고 테드 스크립트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한번 강의를 보시고 그 스크립트를 소리내서 읽어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영어를 자연스럽게 말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드 스크립트 읽기와 다른 방법으로는 화상 영어 방법도 추천드리는데요. 이는 원어민 선생님과 직접 편하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때때로는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영어 말하기 연습에 큰 도움을 주는데 화상 영어 같은 경우는 시간과 금전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만약 불가능하시다면 같이 영어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와 영어로 대화하는 시간을 짧게나마 가지면서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즉각적으로 말할 수 있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굳이 다른 사람과 같이 하지 않더라도 한국어 제시문 연습을 할 때처럼 혼자서 카메라로 녹화를 하시면서 영어로 말을 하셔도 괜찮으니까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해 익숙해지셔야 한다는 점을 꼭꼭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어 면접의 제시문의 경우도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 과목과 관련된 지문이 정말 많이 제시되는 편입니다. 한국어 제시문은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되지만 똑같은 내용이라도 영어로 되어 있는 지문이라면 관련 핵심 용어들은 평소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핵심 용어들은 따로 정리해서 암기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칸트의 의무론이나 공리주의와 같은 핵심 개념들은 단어를 알아둘 뿐만 아니라 그 이론의 의의와 한계점을 사례와 함께 영어로 준비해 두신다면 훨씬 더 면접 준비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무리 아는 내용이라도 영어로 말하려고 하면 비교적 전문적인 내용에 속하기 때문에 말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만약 이렇게 미리 정리를 해두신다면 준비한 내용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훨씬 더 면접에 용이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작년 2022학년도 면접 질문에 유교를 의미하는 confucianism이라는 단어가 제시문의 각 주에 주어져 있지 않았다고 하니까 미리 핵심어와 관련 핵심 내용은 영어로 준비해두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영어 면접에 대한 내용을 끝마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면접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조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의 면접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모의 면접은 정말 필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의 면접은 거창한 게 아니라 친구나 가족, 선생님 앞에서 실제 면접처럼 질문을 듣고 답변을 진행하시는 연습입니다. 계속 혼자서만 연습을 하시는 건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혼자서 연습을 하시더라도 앞에 카메라를 꼭 설치하셔서 스스로 답변을 하는 모습을 촬영한 이후 습관적으로 머리를 만지거나 손을 만지작거리는 행동을 고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앞에서 질문을 해줄 사람이 없을 때는 미리 질문을 녹음하신 뒤 하나씩 틀고 질의응답 하듯이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면접 대기 시간이 최소 30분에서 최대 4시간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면접 대기 시간이 짧으면 초반에 긴장감을 고르게 쭉 가지고 잠깐 대기하다가 면접장으로 들어가실 수 있지만 면접 대기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사람이 지치기 마련이죠. 저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 면접 때 4시간 가까이 대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대기하면서 참고하려고 가져온 기출문제와 마음속에 새겨둬야 할 내용들을 계속해서 봤었고 중간중간 쉬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계속 자료만 보면서 대기하시지 말고 잠깐씩 멍도 때리면서 긴장감을 풀기 위해 노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람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 금방 지치기 때문에 면접장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휴식도 취해주시면서 준비하신 자료도 정리하듯이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면접장에서의 멘탈 관리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주변 사람들보다 무조건 내가 더 잘 볼 거라는 자신감을 계속 스스로에게 부여하세요. 사실 면접은 자신감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대기실 옆자리, 앞자리, 뒷자리 친구들보다 내가 훨씬 더 말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믿는 게 정말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접관님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겁먹지 마시고 내가 하는 말이 다 정답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말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확신에 찬 마음가짐으로 답변하는 학생과 의기소침하게 머뭇거리면서 답변하는 학생 사이에서 고른다면 당연히 자신감에 차 있는 학생이 더 좋게 보이겠죠? 그리고 대답하실 때 행동에 대해서는 우선 배에 힘을 주고 목소리는 최대한 또랑또랑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합니다. 긴장하면 목소리도 떨리고 작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습하실 때 최대한 당당하고 큰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긴장을 하면 목소리의 떨림이 듣는 사람이 듣기에도 떨린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심했기 때문에 일부러 목과 배에 힘을 줘서 최대한 안 떨리는 척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연습했습니다. 이렇게 연습하니 실전 상황에서는 연습 전에 떨리던 정도보다는 훨씬 목소리를 덜 떨면서 면접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속도에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하는데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아서 말이 빨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재심은 면접에서는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기 위해서 빨리 말하곤 하는데 빨리 말하시면 오히려 제시된 시간이 남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이너스 점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빨리 얘기하다 보면 한숨에 긴 문장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말하는 데 있어서 숨이 굉장히 많이 차게 되는데요. 이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듣기에 편하지 않을 뿐더러 더더욱 긴장한 티가 많이 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숨을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성격도 조금 급한 편이라서 평소에 연습할 때는 7분 동안 답변해야 할 내용을 3분 만에 끝내기도 할 정도로 말하는 속도가 처음에는 정말 빨랐는데 연습할 때 일부러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숨을 쉬어주고 일부러 말을 또박또박 하면서 최대한 말을 천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답변을 진행할 때는 '아 내가 너무 느리게 말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시 들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제 답변이 느리지 않았고 오히려 듣기 편하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최대한 차분하게 긴장 안 한 척을 하시면서 일부러 숨도 중간에 쉬어주면서 천천히 말하려고 노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면접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습입니다. 한번 풀어본 기출문제라도 다시 보면 다른 답변이 떠오르실 수도 있고 이전보다 더 유창하게 답변을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면접장에 도착했을 때 너무 떨린 나머지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였는데 실전에서 문제를 받고 나니 떨 시간도 없이 제시문을 읽어 나가면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접관님 앞에서 답변을 말할 때도 너무 떨려서 말하는 순간에는 정말 머릿속이 하얘진 상태로 답변을 진행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수없이 연습했던 천천히 말하기, 유기적으로 답변 구성하기 등등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연습했던 대로 답변을 진행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연습을 정말 많이 하시면 실전에서 아무리 긴장하더라도 수많은 연습이 행동을 통해 빛을 발하니 조금만 더 참고 힘을 내서 포기하거나 너무 일찍 만족하지 마시고 연습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면접에 대한 제 짧은 조언을 담은 발표를 준비해 보았는데 제 발표가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저도 면접 연습이 너무 힘들었고 초반에는 늘지 않는 실력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니 금방 면접 날이 다가왔고 좋은 결과를 얻었으니 여러분들도 잘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 면접 준비 과정에서 더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셔도 좋으니 편하게 연락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들 좋은 결과를 얻으셔서 내년에 서울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랄게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